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정복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애도의 날과 주식시장 일정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정복할 준비를 마쳤다는 기사입니다. AI와 GPU로 세계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이제 데스크톱 컴퓨터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소식이 앞으로의 PC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CES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는 프로젝트 디지트라는 새로운 컴퓨팅 기기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외형상 애플의 맥미니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ARM 기반 CPU와 GPU를 탑재한 소형 AI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기기는 최대 1페타플롭의 AI 성능을 제공하며 데이터 과학자, AI 연구자, 학생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예정 시기는 5월이며 가격은 약 $3,000로 책정되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 제품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람의 책상에 AI 슈퍼컴퓨터를 놓아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의 목표는 단순한 틈새 시장 공략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고가의 제품이라 대중적인 판매보다는 특정 전문가층을 겨냥한 제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품이 단순한 틈새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PC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제품이 대만의 반도체 회사 미디어텍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텍은 모바일 프로세서 분야에서 퀄컴과 경쟁하는 회사로 저전력 칩 설계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 엔비디아는 고성능과 저전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CPU를 개발한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용 윈도우 노트북으로 확장 가능성. 젠슨 황은 이번 발표에서 소비자용 윈도우 노트북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했습니다. 그는 미디어텍과 함께 고성능 CPU를 설계했다며 큰 윈인 전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진 강력한 그래픽 기술과 미디어텍의 저전력, 칩 설계 노하우가 결합된다면 긴 배터리 수명과 높은 성능을 갖춘 윈도우 노트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ARM 기반 윈도우 PC가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엔비디아는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넷째, PC 시장에서의 경쟁과 수익성. 현재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시장은 인텔과 AMD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인텔은 약 $300억, AMD는 약 $67억 수익을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문에서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최고의 설계와 성능으로 시장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PC 시장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통해 새로운 판도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결론 엔비디아의 행보가 가져올 변화. 결국 엔비디아의 이번 움직임은 PC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PC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지만 기존 칩 제조 업체인 인텔과 AMD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모든 것을 원한다는 슬로건처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 시장까지 정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고 시장을 재편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주식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서거와 그에 따른 국가 애도의 날 선포에 따른 주식시장 일정 변화인데요. 오늘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과연 이번 국가 애도의 날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은 문을 닫나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리는 1월 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권거래소 NYSE와 나스닥 NASDAQ는 이날 문을 닫고 모든 주식 및 옵션 거래를 중단합니다. NYSE 그룹 사장인 린 마틴은 카터 대통령의 평생 봉사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시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으며 나스닥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 채권 및 옵션 시장 일정. 채권 시장의 경우 이날 조기 마감되며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2시에 거래가 종료됩니다. 옵션 시장 역시 CBOE 글로벌 시장과 BOX 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주요 거래소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다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공개시장 거래데스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재무부 증권을 발행하는 FEDWIR이 시큐리티즈 서버스도 평소와 같은 운영 시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셋째, 국제시장과 기타 영향. 미국 내 주요 거래소는 문을 닫지만 국제 거래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 파리,
홍콩 증권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 도쿄 증권거래소 등은 평소와 다름없이 거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우편국 USPS는 이날 문을 닫고 우편물 배달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은행과 민간 배송 서비스 페덱스, UPS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의 결제 시스템도 평소와 다름없이 작동한다고 하니 금융기관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업적과 영향. 이번 국가애도의 날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평화협정을 중재한 업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환경보호 정책에도 앞장서며 알래스카 국익토지보존법에 서명하고 에너지부를 창설하는 등 여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카터 센터를 설립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힘썼고 2002년에는 이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 국가애도의 날과 주식시장 폐쇄 전례. 참고로 미국 주식시장이 국가애도의 날에 문을 닫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8년 12월 5일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NYSE와 나스닥이 하루 동안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폐쇄 조치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국민적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관례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섯째, 결론. 투자자들이 주목할 사항.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날 미국 주식시장과 옵션 시장이 모두 휴장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거래소와 채권시장의 일부 거래는 지속되므로 글로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